안녕하십니까. 인사 PR연구소 윤호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원서 면접 전반에 대해서 차별화 전략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서 자기소개서가 이제 예전보다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게 오히려 스펙보다 더 중요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할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부터 다시 해야겠죠. 일단 제 이름은 윤호상이라고 하고요. 소개하라면 자꾸 부끄러운데 제 같은 사람도 TV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PD나 작가님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더 이상 얼굴이 안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웬만한 데나 한국경제신문은 6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나왔을 거예요. 거기 나오다 보니까 KBS도 고생했었고 웬만한 프로그램에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생정보통 뉴스 이런 데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 아침마당 이런 데도 나왔고요. 문제적 남자는 섭외 들어왔는데 제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방송 이해한 게 방송을 한 300분 정도 했는데 방송 이해한 게 제가 이제 창업 모델을 키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키운 건 아니고 창업 모델을 대구 친구들 키웠는데 걔들이 지금은 이렇게 커져 있죠. 이제 메이커스라는 친구, 이제 대표적으로 딩고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걸 만든 친구들을 제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정도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김국진 현장 박치기 이런 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장 잘생긴 친구를 항상 묻던데 빈준호가 가장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는 이 친구보다는 버벌진트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저보다 머리 큽니다. 크죠? 실제 저는 저지가 크지만 이 친구는 머리만 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감 있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얘 대세인 장성규하고도 방송했었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샘 해밀턴이라는 친구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고 친한 연예인은 오히려 이 친구랑 친합니다. 이 친구랑은 제가 마지막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연락하고 그래서 실제 보면 마지막 방송을 2년 반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원래 제 이력은 저는 첫 직장이 셋째 줄에 보이는 대우통신 인사팀 출신이고요. 그 대우통신 인사팀을 거쳐서 중견 벤처 다니면서 한 게 90% 산업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한 30만 장 정도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외부 공공기관의 면접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조금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력이 쓸데없이 많아요. 교수 직함도 있었고 이런데 지금은 다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고 보면 이거 더 자세한 걸 저를 찾아보시려면 아마 네이버 가서 보시면요. 네이버에 보시면 제가 아마 제 이름을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네이버 규정상 이제 책을 냈다고 작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 됐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책도 한 4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절대 사지도 보지도 빌려오지 말자. 왜?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제가 얘기할 게 지원서 자소서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원서 자소서. 근데 여러분도 이제 지켜보시면 알 건데 예전에는 우리 과에서 1, 2등 하는 선배 그 다음에 스펙이 좋거나 자격증이 좋은 선배들이 보면 웬만하면 하려면 취업이 합격했다는 거. 근데 요즘은 지켜보시라도 자격증 있고 1, 2등하고 스펙이 좋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황당한 건 뭐냐? 우리 학교 다니면 소위 선배들 이상한 선배들 있잖아요. 팀플하면 방해하고 학교도 안 오고 술만 먹고 다니는 이런 선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배들이 설마 저 선배가 취업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취업 안 되겠지? 설마 저 선배가 취업하면 세상은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업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황당함을 느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취업이라는 방식, 공식, 뽑는 기준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약간 달라져 있다. 그걸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인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자꾸 기업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스펙이 좋은 친구, 자격증이 좋고 이런 친구들만 뽑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일을 많이 겪는데 제가 황당한 순간에 사진을 안 모아봤거든요. 이럴 경우에 황당함을 다시 그죠? 좀 웃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버리진 않으시죠? 대부분은 입으로 물어뜯거나, 그죠? 손으로, 입으로 물어뜯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그 다음 기계가 자동화로 투입하다 보니까 2개가 투입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소매치기인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나머지 출입문을 잘못 찾습니다. 잘 된 거죠, 오히려. 잘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원래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그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불량이잖아요. 불량이기 때문에 이거 엄밀해서 이제 우리가 구입한 마트나 슈퍼에 갖다 주면 이거 다시 바꿔줍니다. 근데 귀찮아서 안 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이게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른 시각이 있어요. 일단은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캔따기를 딴다는 거.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칼이나 젓가락 들고 막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손을 벤다는 거, 손을 벤. 이게 남녀의 심리차입니다. 왜? 남자친구들은 좀 성격이 급하고 엄밀히 와서 빨리 먹으려는 그게 강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육각. 정식 표준어는 우육곽이 아니고 우육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육갑. 그게 맞는지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육갑. 우육갑이 맞대요. 근데 먹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뜯어도 안 되고 뒤로 뜯어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앞으로 뜯고 뒤로 뜯고 다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 뜯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접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질질질 새잖아.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우리 고객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불편한 거 맞는데 왜 기업은 저 모양을 안 바꿀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왜 안 바꿔요? 안 바꿨죠. 물론 바꾼 데 있어요. 저 모양 그대로 두고 스트로 구멍만 하나 뚫어놓은 데도 있다는 거. 그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이공계 친구들한테 면접 질문을 하는데 브레인 티즈라고 정답이 존재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구글식 질문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일 용량이라고 가정한다면 왜 캔 음료수는 원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웃기는 건 캔 음료수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텀블러 다 원기둥입니다. 그 왜 원기둥일까요? 왜 원기둥일까요? 잡기 편하라고요? 삼다수병은 어때요? 불편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냐? 그게 돈이 가장 적게 됩니다. 왜? 동일 용량의 최저구 모양은 공 모양, 구 모양입니다. 근데 구 모양을 못 만들 거잖아요. 그 다음이 원기둥입니다. 왜? 사각으로 만드는 순간 단면이 넓어지면서 원기둥이 넓어진다는 거. 생각해봐야죠. 그러면 왜? 캔을 만드는 알루미늄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왜 우유값? 지금 화면처럼 왜 안 바꾸냐? 바꾸면 이거 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철저하게 원가입니다. 원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좋아. 그 원가가 문제가 뭐 재료비만 원가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원가라는 거.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원가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 원가. 그러면 좋아. 자소서 면접에서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기업은 여러분을 안 뽑을 거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러이러한 공부도 있고 이러이러한 준비도 있고 이런 장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이게 증명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적어놨거든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 우리 경상도는 자주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그죠? 셀프 그러니까 빈법 재료가 다 풀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너무 잘 만든 미끄럼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가 날아간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지하철 문에 끼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봇 청소기가 주인 아줌마 주무시는데 머리카락을 묵은 상황입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엄밀해서 백인 친구는 태블릿 PC, 흑인 친구는 일반 노트북이에요. 옆에 친구 따라하다가 노트북 한 대를 부숴버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 그 다음 최악의 경우가 이겁니다. 탕수육인데 탕수육 소스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면이 있는 거라서 엉뚱한 걸 갖다 부었다는 거죠.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어때요? 짬뽕 부은 친구랑 후배 뒤통수 한번 때리고 웃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취업에도 발생해요. 취업이란 게 엄밀히 와서 저 뭐랄까 수능처럼 점수 매기는 시험이 있으면 공부할 거예요. 90점 합격, 89점 불합격. 공부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물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쪽에 남아있지만 근데 거기는 면접은 또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각 기업들이 뽑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은요, 저희는 이런 인재를 원하고, 현대차는 이런 인재를 원하고, SK는 이런 인재, 뭐 한정 가면 우리는 사기업과 다르게 이런 인재, 중견 가면 우리는 이게 이런 인재.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다 똑같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좋아. 그러면 채용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 서류 전형입니다. 근데 서류 전형은 과거에 어떻게 했냐? 미안하지만 스펙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우 가서 만든 게 전공부에 합격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학과 서울대 한양대 1등급,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2등급, 경영학과 서울대 연대 1등급. 모든 과를 국문학과, 미술학과, 무용학과를 다 분석해서 정봉별 가중치를 만들어요. 등급을 만들어요. 등급.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평가하나? 여러분 접수 마감 시점에서 엔터키를 딱 치면 물론 전공별 가중치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학교 등급, 학점, 토익 요게 기계적으로 묶여서 자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좋아. 그게 대우그룹만 그냥 다른 그룹사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도 스펙 중심을 뽑을 거라. 근데 문제를 이렇게 해요. 서울대 나온 친구가 일 잘하는 공식이 없습니다. 왜? 대학이 등급화가 안 됩니다. 이제 수능 대입 전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좋아. 그러면 제로 자격증, 기사 자격증 있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로했던 건 토익 990점 만점짜리를 뽑아놨는데 부서 배치 시간, 야 미국에서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아봐. 얘가 전화 기대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야, 너 왜 얘기 안 해? 저 듣는 거 잘합니다. 이런 거야. 기업이 그러면 이거 뭐 스펙으로 일이 증명이 안 되네. 그게 그 다음에 나온 게 역량이란다. 역량 기반 채용이란다. 그러면 역량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얘기하면 장점, 능력입니다. 그럼 뭐 전문성 스킬도 있겠지만 의사소통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이게 다 능력이잖아요. 그럼 좋아. 의사소통력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 저 토익 만점, 저 스피치 1급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게 증명입니다.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경험으로 평가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자기소개 적고 면접에 한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그걸 평가를 안 할, 이 많은 자소서 다 읽을까요? 하는데 실제 다 읽으려고 하는데 CJ는 사업부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수시청으로 바뀌는 각 현업부서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살짝 평가가 다르긴 다르집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프로세스는 이제 필기시험, NCS 이거는 엄밀해서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 면접입니다. 면접에 사람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 면접 형태로 되어 있고 2차는 임원. 그래도 임원은 좀 나. 근데 1차는 실무진 면접. 근데 실무진 면접이 실무과장, 팀장 이런 사람들인데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면접장에 보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서 인사팀에서 사전교육하고 매뉴얼 주고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딱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면접관 중에 5명은 3명은 저 친구는 준비가 좀 덜 됐어. 불합격 이렇게 평가하는데 거기서 2명은 저 친구 생각보다 겸손한데 합격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면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업이 10명을 뽑으면 8명이 원래 뽑힐 애들이고 원래 한두 명, 2~3명은 이상한 애들이 뽑힙니다. 그게 취업이라는 거. 근데 좋아. 그게 나랑 상관은 없으면 관계없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생각하거든요. 왜?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같은 과. 친한 친구의 특성이 뭐냐? 스펙이 비슷합니다. 왜? 학점, 영어, 자격증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게 비슷해요. 근데 스펙만 비슷할까? 미안하지만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그 친구가 봉사활동 가면 같이 가고 내일로 여행 같이 가고 스펙 스토리 거의 다 똑같다는 거. 근데 좋아. 상황이 왔기 때문에 누가 먼저 취업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먼저 취업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제 친구가 먼저 취업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애인데 제일 웃기는 거는 나보다 못한 친구, 나보다 좀 내가 합격하고 얘보다 나을 것 같아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먼저 합격하고 나는 떨어집니다. 이게 취업입니다. 취업은 미리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토리,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표현할 게 뭐냐? 자기소개서랑 면접이라는 거. 그걸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취업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취업 시장 중에서 누굴 가장 좋아할 거냐? 이 아저씨를 좋아한다는 거. 화면에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요? 어떤 친구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뒤집어졌는데 예수님이 저 손목시계하고 맥북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의 젊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 이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 뽑겠다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이 사람이 가진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가 혁신이라는 키워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키워드가 창의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주목하는 게 요 창의적인 인재를 준비합니다. 부담 빡빡 되죠. 창의적인 인재. 나는 창의성이 없는데. 근데 이 창의적인 게 문제는 뭐냐 하면 거창하고 특별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
뭐?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창한 창의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취업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가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야, 너 굉장히 대단해. 도전적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쓸데없이 돈 들여서 왜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친구가 아니고 남들과 다른 친구입니다. 이 남이 누구냐? 오해. 모든 경쟁자는 아닙니다. 내 과동기, 내 친구들보다 다른 친구. 다른 경험. 다른 경험을 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다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논리, 다른 행동. 요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특별함이 이기는 게 아니고 다름이 이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노는 친구 좋아한다. 특이하게 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 굉장히 길가에 많죠. 근데 저 풍선이 이제 한 바람 부는 것까지 한 2,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거 길가에서 쓰면 다 불법이라는 거. 그러면 불법인데 풍선 다 빼앗기는데 풍선만 빼앗기나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현재 단속 조항이 없다는 거. 도로 무단점유 통행방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친구가 옷을 입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강원도의 김모 대표님이 자기 가게에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게 특별한 친구가 아니고 창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친구를 원한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소서 면접 뭐라고 하냐면 공장에서 찍어낸다고 그래요. 다 똑같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친구를 원하고요. 근데 좋아.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뽑았습니다. 왜? 업무 프로세스나 매뉴얼 그게 NCS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대로 적용하면 고객의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공부 잘하는 친구 거기 대응이 안 됩니다. 마지막은 미안하지만 기업이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성장이었고 이제는 뭐랄까 생존이다 보니까 당장 성과를 쓰는 친구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일할 수 있는 친구를 뽑는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친구를 원한다. 가 아니고 남들과 다른 친구를 원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다른 경험,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직무 중심입니다.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지를 증명하는 거라. 근데 그 일을 잘하는지를 증명하는 건데 여기서도 모든 걸 일에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NCS죠, NCS. 공공연 하면. 근데 좋아. 이게 몇 년 동안 반복되니까 다시 이제 회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화면 보면 놀랄 건데 여자친구들은 이게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표현한 움짤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남자친구의 속마음은 다 저렇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저렇게 하고 행동을 못 옮깁니다. 근데 좋아. 직무가 몇 년 동안 강조되니까 다시 반발 심리로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소통 여법입니다. 이 소통 여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 이 소통 여법이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명을 뽑으면 1년 내에 3, 4명이 그만둡니다. 2, 3명이 그만둡니다. 근데 그때 그만두는 이유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직무가 아니냐고 그만둡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일은 정말 잘합니다. 왜? 배워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만 잘합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이랑은 소통이 되는데 문제는 내부 고객, 업무 관련자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근무하다가 본인이 지쳐서 나가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 여법에 대한 경험은 자소서나 면접에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단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대, 아래보다는 위가 낫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전반에서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브라인드 채용이 들어오듯이 미안하지만 이제 공공기관의 브라인드 채용인데 사기업도 이미 스펙적인 걸 안 보는 채용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랑 좀 다르다. 그럼 좋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준비할 건지를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이거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드라마 한 장면입니다. 일명 뭐라고 그랬죠? 김치 싸대기. 아니 드라마가 그렇게 막장되고 개막장되면 안 돼. 이랬죠. 그죠? 근데 드라마를 오히려 보니까 시청률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움짤의 주인공은 김치가 아니고 저 프린트라는 거. 프린터가 뭐?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 그래서 프린터를 잘 보시면 김치가 날아가면 재빨리 A4지를 뱉으면서 자기 몸에 김치가 안 묻게끔 막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방송 장면입니다. 실제 방송 장면.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김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취업 준비가 이 김치만 보는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 왜? 자기소개서 면접 이거만 알아요. 자기소개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합격자 자기소개를 끌고 모읍니다. 끌고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모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참조 안 돼요. 근데 갖다 뺏깁니다. 면접 합격자가 어떻게 면접 답변했지 그거 보고 뺏깁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도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뭐냐면 뭐 하나의 질문하면 3, 4명이 비슷한 답변했는데 요즘에는 8, 9명의 앵무새는 똑같은 답변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뭐냐면 자기 목소리 가진 친구 없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항상 보면 저 뒤에 프린터 볼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 그거는 대단한 내공이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적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소서나 면접을 단순하게 줍니다. 그래서 취업 전체를 빼고 자소서 면접할 때도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셀카를 찍으라면 셀카 찍는 방식이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남자친구는 셀카 찍으라면 이렇게 찍습니다. 셀카를 찍어야겠다. 찍고 올립니다. 이게 남자친구의 셀카 찍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여자친구들 입장에서 남자친구 셀카가 이상합니다. 왜? 배경도 이상하고요. 엄밀해서 가장 이상한 게 시선 처리가 이상해요. 왜? 남자친구는 렌즈랑 화면 잘 보고 안 찍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느냐? 왜? 내 얼굴이 안 잘렸잖아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남자친구랑. 그게 옛날. 근데 여자분들은 셀카 어떻게 찍습니까? 이렇게 찍죠. 그죠?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뭐냐? 일단은 여러 단계를 거치십니다. 일단은 뭐냐? 여러 장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꼭 한두 장을 골라서 옆에 친구한테 어느 게 괜찮아?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선택되면 다시 후보정 하잖아요. 이게 셀카 한 장인데.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셀카 한 장 찍을 때 이렇게 공들여서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럼 좋아. 자기소개서 쓸 때 여러 단계 거치는지 우리 생각해보자. 자기소개서. 좋아. 일주일 줘요. 접수기간 일주일 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죄송하지만 일요일 날은 자기소개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놉니다. 어쩌라요? 근데 월요일 학교 오면서 그럽니다. 오전에 하나 써봐야지. 근데 학교 오면 어떻게 돼요? 클럽 간 얘기, 여행 간 얘기, 데이트한 얘기, 영화 본 얘기 하다 보면 오전이 갑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하나 써야지.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 점심 갑니다. 그럼 오후에 써야지. 그런 마음은 없고요. 집에 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써야지. 이게 월, 화, 수, 목 다 지나갑니다. 그럼 마지막 금요일 6시 마감인데 금요일 날 오전에 정해진다. 어떡하지? 첫 번째 선택. 정말 쿨해요. 그 회사랑 나랑 안 맞아. 쿨하게 포기. 두 번째 선택. 저번에 쓴 거 있지? 컨트롤 C, 컨트롤 V.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소리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좀 미리미리 차근차근 전체를 다 못 쓰면 하루에 하나씩만 쓰는 게 어떨까요? 근데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렇게 어렸을 때 꿈을 적듯이 우리 목표를 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요 친구는 좀 웃깁니다. 직업이 메이플 스토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아이처럼 목표를 정합니다. 이 아이씨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좀 비참한가요? 그런데 우리 사고일 수도 있어요. 올해의 첫 키스, 뭐 인생의 첫 키스가 아니고 올해의 첫 키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은 요즘에 직무 중심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해당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직무에 대한 목표는 1지망만 정하는 거랍니다. 그렇다고 2, 3지망 도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1지망을 정했으면 1지망은 나는 치열하게 맞는지 증명하는 거고 2, 3지망은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1지망 직무 목표를 안 정합니다. 어떻게 하냐? 채용 공고에 나를 맞추거나 어디가 많이 뽑습니까? 이럽니다. 여성 안 뽑잖아요. 여성 안 뽑잖아요. 근데 안 뽑는 직무가 어디냐고. 한 명밖에 안 뽑아서 저 포기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거기 한 명이라도 지원해야죠. 왜? 한 명 뽑는데 다 지원 안 하고 딴 데 이거 많이 뽑습니다. 이러면 여기 왕창 몰리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의 경쟁률 생각하는 건 바보짓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성 안 뽑잖아요. 제가 아는 예전에 여자 5명이 여자친구 5명이 두산그룹 왜 안 내냐? 두산은요 중장비 플랜트 이런 거 뭐 지금 안 된 게 잘했는 건가? 아니요. 그래서 야 시범사 한번 내보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미안하지만 1,000원 있거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과연 맞는지.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일지망 직무 목표는 정해야 됩니다. 그걸 안 정하고 이것저것 막 지원하다 보면 이거는 물론 합격하더라도 문제고요. 면접에서 떨어지시고 합격하더라도 적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지망 직무를 뭘 할 건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찾아봐야겠죠. 실제. 그래서 직무는 여러 가지 많다는 거. 이거는 일반론적인 직무입니다. 근데 이거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좀 찾아보실 거는 추천하는 거는 NCS 홈페이지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직무를 막 300에 1000페이지 해놨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 두산, 삼성, LG, CJ 이런 데 가면 우리 해당 직무는 어떻게 합니다라고 다 설명해 놨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NCS는 하나의 직무 갖고 목표가 된다면 그 구체적으로 보는 건 좋아요. 오케이? 마지막은 유튜브 가셔도 돼요. 유튜브 가면 NCS 사용 설명서로 검색하면 제 유튜브는 아니고요. 그게 한국 직업방송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당 직무는 세부 업무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다. 다 방송해 놨습니다. 근데 유튜브 가셔가지고 요즘에는 본인이 가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그룹사도 기업도 전문가들도 다 방송 클립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라고. 공부하러 왔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일지망을 뭘 선택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를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유튜브 가서 제 이름 쳐도 나옵니다. 저도 직무에서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 좋아요. 그러면 직무가 정해지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기 화면에 보이시지? 저 꼬맹이 강아지처럼 좀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는 게 좋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다 저 큰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꼬맹이 강아지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기다려라고 기다렸고 먹으라고 해서 조금 더 빨리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논리는 이 화면에 있는 친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왼쪽 편에 보시면요. 참치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웃겨요. 참치는 바다 생물이고 조개 일종이고 둥근 납작한 원통막이고 껍질이 철로 이루어져. 그 다음에 눈고기 같은 감각기관이 없답니다. 그리고 물풀을 먹고 자란답니다. 웃기죠? 그죠? 웃기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고추참치, 야채참치 등의 새로운 참치가 보내지고 있답니다. 굉장히 웃깁니다. 웃겨. 근데 웃기기도 웃기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친구랑 여러분이 취업 경쟁에서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 죄송하지만 저 친구가 이긴다. 저 친구가 이긴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친구. 그래서 왜? 기업이 원하는 거는 저런 친구입니다. 왜? 여러분한테 참치에 적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학교간 선배가 어떻게 적었는지 그거 그대로 뺏깁니다. 두 번째는 정답이나 교과서인 답변을 찾습니다. 그래서 참치, 참다랑어 일종으로서 남태평양 원양어선 뜨고 길이는 어떻고 일본의 마구름인데 이렇게 적는다는 거.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웃기는 거 여기 있어요.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까? 전부 다 배낭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워크홀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까? 아 예, 저 매주 이태원 클럽을 찾아. 너 미쳤냐? 클럽 가는 게 무슨 글로벌 마인드냐? 아 예, 저는 클럽에서 만나 외국인 친구랑 토론 모임을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친구는 여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기업은 그 친구가 더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봐야 돼요. 제목이 뭐예요? 쓰는 것도 자기소개입니다. 그죠? 객관적인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적으라는 거. 그게 자기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객관화시키다 보니까 다 똑같은 자석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 옆에 노란색 친구처럼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근거만 있으면 된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다. 이런 친구. 뭐냐면 좀 웃기죠? 그죠? 이해는 공감이 됩니다. 저걸 공감하면 아재 세대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인턴 알바 현장 실습을 했는데요. 정직원 제의를 받아서 열심히 잘해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시켜서 주어진 일을 잘했습니다. 맡은 일을 잘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논리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 때 인지사항입니다. 시킨 거 잘했습니다. 저희 때 인지사항이에요. 못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시킨 거 잘했습니다가 아니고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뭐 시킨 거 다 해놓고요. 뭐 스스로 찾아서 했다가 망했어요. 기존의 A라는 방식을 B라는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차별하는 건 뭐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항상 면접 때도 많이 질문 받을 건데 다른 지원자와 똑같은 전공, 똑같은 경험, 똑같은 준비인데 혹시 다른 친구보다 좀 차별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거창스럽게 합니다. 아, 차별적인 넌 인턴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차별적인 노력은 하루 이틀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 가고 싶어가지고요. 아, 예, 저 나주까지 못 가고 대구에 있는 세계지사 가고 싶습니다. 이거 차별적인 노력입니다. 은행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20군데 은행 지점을 다녀봤어요. 이거 차별적인 노력이잖아요. 경영학을 배워가지고요. 경영학을 배워가지고요. 제가 10개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차별적인 노력 아닌가요? 캐드 카티아를 배웠어요. 집에서 제가 한 50개 그려봤습니다. 이거입니다.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조금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자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먹어야겠죠. 그죠? 이거는 뭐냐? 이제
자꾸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한다는 장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스펙으로 예전에는 증명한 시대인데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 스토리,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이 음식의 사진처럼 우리는 항상 보면 음식에 한식에는 메인 요리가 있습니다. 그 메인 요리가 맛있어야지 그 집에 갑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밑반찬이 맛있어도 가는 집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좋아. 그러면 기업은 과연 이 메인 요리,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만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닙니다. 기업은 그런 거창하고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쓴 게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거 좋은 경험이잖아요.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자소서나 면접에 쓸 게 없다는 거. 해 뜨면 걷고 껌껌하면 잡니다. 근데 갔다 온 선배 입장에서 그걸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냐 밋밋하게 쓰면 안 되니까 각색해요. 에피소드를 꾸며내는데 기껏 꾸며내는 게 다 똑같다는 거. 같이 간 선배를 다치게 만든다. 같이 간 친구를 다치게 만든다. 근데 다치는 부위도 웃기게 상체는 없고 발목과 다리만 다쳐요. 그게 여러분 스토리. 그 비싼 게 자전거 전국이었죠. 자전거 고장나고 승무원 되니까 비행기만 타면 급한 환자가 생긴다. 근데 그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더 웃기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많이 쓰는 팀포를 조별과제. 창의 설계 캡슨 디자인. 이거 100% 쓰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보자고. 이 소재를 쓰는 친구 중에 제가 한 자소서 한 30만 장 봤는데 단 한 명도 저는 팀장이 아니고 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친구가 없어요. 다 팀장 조장했답니다. 에이 설마요. 다 그럴까요? 그래요? 에이 그럼 팀원은 누가요? 좋아. 그까지 인정해 줄게요. 근데 그 팀들 중에 단 한 팀도 정상적인 팀이 없다는 거. 왜? 팀워크를 저해하는 악익이 나타납니다. 랭킹 1위가 복학생, 2위가 취업준비 4학년, 세 번째가 유학생. 이게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죠. 기업은 그러면 과연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성장 과정이잖아. 뭐 물론 대기업은 성장 과정을 자기소개서 요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성장 과정을 적으라면 정말 웃겨요. 왜? 여러분 성장 과정을 자소 쓴 걸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님 보여드리면 아마 감동받아서 우실 거예요. 왜? 아버님만 죽어도 안 되는데 거기는 아버님 마음을 다 실천했다더니 가훈을 만든 적이 없는데 가훈이 막 만들어져 있고 그죠? 어렸을 때는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다 적어놓고 그래서 좋아. 존경하는 사람? 면접 가서 존경하는 사람? 왜 취업철 보면 효자효녀 코스프레예요? 존경하는 사람 저희 아버지요. 저희 어머니요. 이러고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좋아. 기업은 결코 거창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작은 에피소드. 좋아. 그럼 어떻게? 어떤 친구는 성장 과정 적으니까 전혀 이상한 거 적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종아리 300대를 맞았대요. 이거 신고해야 되죠? 종아리 300대? 근데 종아리 300대 맞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잘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으면 정말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다르게 합니다. 종아리 300대를 맞아요. 처음엔 아팠습니다. 근데 계속 맞다 보니까 견딜만 하던데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끈기가 생겼대요. 애가 좀 이상해요. 근데 그까지 썼으면 우리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왕년에 내가 말이지 이거잖아요. 그죠? 나 때 is horse잖아. 나 때 is horse. 근데 그 중 한 문장을 더 추가합니다. 그 끈기가요. 대학교 때 이어져가지고요.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4개월을 하게 됐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친구 종아리 맞은 시간은 하루 내지 반나절밖에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1년 한 교환학생 어학연수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기업은 작은 순간에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 큰 경우에서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했다. 이게 영향이라는 거.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백화점 아르바이트 6개월 했습니다. 의미 있겠죠? 아니요. 전 친구 대타를 하루 갔는데요. 크레인 만난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왜? 자소서에 하루라고 쓸 필요 없습니다. 백화점 아르바이트 할 때. 이게 스토리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작은 스토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해요. 취업의 순서가 뭔가 바뀌어 있어요. 왜? 자기소개서 질문 보고 답을 적고요. 그 다음 면접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경험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자소서 면접이 아니고 내 경험부터 다시 정리해보자고요. 근데 해보시냐고요. 그래서 좋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경험 정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각종 표나 양식들이 있다는 거. 근데 표나 양식을 주면 여러분이 숙제로 자꾸 인식해요. 그리고 사고가 다쳐요.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그럼 좋아. A4지나 노트북을 주면 정리할 때만 정리하고 안 봐요. 그래서 추천 안 해요. 그리고 연대기별로 보면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식 이겁니다. 전지입니다. 전지. 전지 아시죠? 큰 종이를 2장 정도 삽니다. 2장. 어디 파냐고 제발 묻지 마요. 문방구나 다이소에 팝니다. 돈 없다고 핑계 대지 마요. 2장에 600원 합니다. 근데 물론 문방구 가면 좀 애매합니다. 뭐 문방구에 전지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그럽니다. 큰 거 줄까요? 작은 거 줄까요? 전지는 2종류거든요. 작은 거 사면 됩니다. 좋아. 2장을 사서 어떻게 하냐? 일단 집에 들고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방이 지저분해질 거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 벽에다 붙입니다. 오케이? 붙여요. 그 다음에 방식은 마인드맵. 여기 화면에 보이죠? 동그라미 가지시고 동그라미 가지시고 이쁜데 우리 정세는 또 안 맞아요. 그럼 좋아. 우리 전제다. 동그라미 많이 쳐. 동그라미 많이 칩니다. 동그라미 속에 들어갈 거는 내가 했던 경험, 큰 경험을 적는 거야. 롯데리 알바, 비봉사활동, 과대표 뭐 이런 거. 오 좋아. 남자친구 군대도 한번 적어봐. 군대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밖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적는 겁니다. 롯데리 알바 할 때 코피 나서 바퀴벌레 이런 것까지 다 적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2가지 욕심 버리자. 첫 번째, 이거 숙제 아닙니다.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아니고 취업할 때까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서. 2번째, 자소서나 면접 꼭 써야지. 롯데리 알바 할 때 코피 나서 바퀴벌레 나서 이거 못 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걸 쓰라는 이유는 그게 적힘으로 지금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적힘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원래 목적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는 스펙 싸움이고 스토리 싸움이라고 했죠. 그죠? 스토리 싸움. 그래서 작은 경우도 좋으니까 정리해봐. 이러면 여러분 핑계 냅니다. 아, 예, 다음 주에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저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벽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술 먹고 나서 하나 적고 눈도 하나 적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2번째, 자소 질문. 죄송하지만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3월, 9월에 몰려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시간 없으면 못 쓰는데 경험 없으면 못 쓰는 그 경험 여기 다 있습니다. 3번째, 내가 인사 파트 가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CJ 모집 공고 나왔는데 인사 없어요. 그럼 나는 좋아. 인사가 아닌 CJ는 회사가 좋아서 영업관리라도 가고 싶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있었던 경험이 아니고 영업관리에 맞는 경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있었던 거 그대로 끌어가지고 끝만 돌려놨습니다. 그럼 인사다면 왠지 얘 직무 모르네. 이거거든. 3번째, 아니 4번째, 면접 질문 여기서 다 나온다. 본인의 장점 뭐예요? 5번째, 기껏 롯데리 알바 적어놨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예, 좋은 경험했는데 혹시 이 경험이 롯데리 알바 말고 다른 경험이 발휘된 거 없습니까? 머리가 하얘집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만 정리되면 갖다 쓰면 자소서. 이 갖다 얘기하면 면접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4-5개 경험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자.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럼 좋아. 세부적으로 우리가 자기소개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걸 좀 얘기하자고.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지원서 작성은 뭐랄까 대기업은 엄밀해서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중견 중소의 경우는 자기 양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외국계라든지 작은 데는 자유양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만 살짝 보죠. 그래서 자유양식일 경우는 이런 이력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첫 번째 입사 지원서라는 제목도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나만의 문구로 바꿀 거 있습니다. 250여 명의 고객을 만든 지원자 이런 식으로 문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첫 번째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냐 이거 생각해 보자고. 사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진입니다. 사진의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한 게 사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지원할 때랑 면접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온다. 그거만 기억해요. 그래서 사진은 단정하게만 찍으면 돼요. 단 여자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얼굴 좀 작게 보이려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길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 이마 일부나 귀의 일부는 보여야 된다. 그러면 업스타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넘겼으라도 묶더라도 그렇게 단정하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없으면 상담 부분에 적으십시오. 왜? 그 회사는 나는 뭐랄까 인사 쪽으로 보고 지원했는데 회사 이름을 검색하니까 다른 게 다 지원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관계없습니다. 한메일도 괜찮고 네이버도 괜찮은데 혹시나 한메일 네이버를 쓰시면 혹시 뭐랄까 이메일 한번 꼬박꼬박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실제 학교에 왔는데 왜 면접 안 오냐고 아침에 전화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 문자랑 이메일을 동시 발송하는데 문자가 누락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럼 좋아. 그러면 이메일에 적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팸 메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오. 근데 이메일은 뭐 딴 건 괜찮은데 저는 개치인데 영문 한글이를 영문 키놓고 한글이 놓치는 아이들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흔히 뭐 네이버 메일보다는 지메일이 좋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강사님도 있던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메일을 할 때 주의할 거는 이메일 접수할 때 좀 주의하십시오. 일단은 본문의 내용은 좀 적자. 여러분이 첨부 파일을 입사 지원합니다 이렇게 보내버리면 담당자가 취합하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인사말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라도 적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세 가지 장점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이렇게라도 적든지. 두 번째는 첨부 파일은 무조건 하나로 만듭니다. 윤호상 지원서, 윤호상 자기소개, 윤호상 자격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압축하라는 게 아니고 한 파일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관공서는 아래 한글 많이 쓰고 그다음 사기업은 워드를 많이 쓰고 워드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파일명은 제발 자기 이름이랑 지원 분야를 좀 바꿔놓자. 왜? 중견기업 입사지원서 다운받고 그대로 수정해서 올리면 입사지원서 1 이렇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여러분 네이버에서 많이 보내는데 네이버에서 보내는데 인사 담당자는 아웃룩 프로그램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낸 사람 미소션사 백수로 이렇게 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좋아. 그 정도고 학력상이나 이제 기관들은 요즘에는 역순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경력사항이 밑에 있는데 경력사항이 위로 오는 게 좋게요. 경력사항도 역순으로 쓰고 경력사항은 없다고 적지 마시고 안 적는 게 아니고 알바한 거. 정업소는 동아리 한 거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 내용에 보조 이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쓰게 되면 이제 도로명 주소를 바뀌었죠. 그리고 우편번호를 적게 되면 5자리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크게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상이 많이 없었는데 관계란을 잘 못 쓰는데 부모까지는 잘 적는데 그 다음은 못 적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오빠면 형이라고 적는 거고 남동생이면 쟤라고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이라면 누나면 자, 여동생이면 매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좋아. 글자 폰트도 좀 생각하시고 크기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꼼꼼한지 보는 걸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박스형이 아니고 이런 양식을 써도 돼요. 이건 영문 양식을 제가 바꿔놓은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서머리 업무 능력을 이제 본인의 강점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양식이 필요하면 제가 끝나는 부분에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톡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 얼굴하고 좀 빼고 쓰십시오. 제 얼굴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서류 전형은 어떻게든 떨어뜨리는 전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근데 자기소개 쓰라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로 빠지기 쉽니다. 진짜 멘붕의 상태로 빠집니다. 왜? 긴 글을 안 써봤거든요. 이 아이씨 느낌이죠. 딱 얘는 머리는 들어갔는데 못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인님 택배 왔어는 사진입니다. 근데 자네를 봤을 때는 아이폰입니다. 폰 한 대를 물어 뜯어놓은 건데 실제. 그다음에 이거는 이쪽 편에서 이제 뭐냐면 견인차 아저씨가 담배 피면서 저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할 줄 몰랐어. 그죠?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소개 자꾸 글쓰기로 인지하다 보니까 이거 근데 글쓰기 아닙니다. 글쓰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맞춤법이 틀어져도 되고 주어 수로가 아무렇지 않아도 되고 말이 끊어져도 되고 이거 좀 됩니다. 핵심만 있습니다. 내 장점 그걸 증명하는 경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글쓰기를 아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거는 한국은 미친 공화국이래요. 책 제목이 다 미쳐래요. 그죠? 다 미쳐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참 피곤하다. 막판에 공부하다 죽어야 된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좀 뉘앙스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좀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읽어보고 바꿔보고 읽어보고 바꿔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한 번 접근한다면 안 읽어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읽어보자. 자소서는. 그러면 집이나 학교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학교 올 때 버스 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철 안이든 이런 데 자꾸 읽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제 뭐 많이들 알 텐데 첫 번째는 무조건 첫 문장은 결론부터 쓰는 겁니다. 결론부터. 그래서 첫 문장은 그 회사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 결론부터.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입니다. 이게 첫 문장 쓰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갈씩이라고 하죠. 두 갈씩. 그래야지만 제대로 보이고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숫자를 썼으면 숫자를 쓰자. 그래서 이 숫자는 뭐냐? 그리고 오해하지 마. 2019년도 3학년 때 4학년 때 이거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백화점 옷 판매 3개월 한 걸 어떻게 썼냐면 4,320만 원 매출 올린다.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기존 시간보다 71시간 단축했습니다. 3개월 수도 계량기가 아니고 7,200개의 계량기를 본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면 숫자가 강하게 된다. 사람을 설득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건 보이스피싱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썼으면 숫자를 좀 썼으면 좋겠다. 단 그렇다고 4,321만 원 요건 거짓말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빼자. 그래서 about 단위를 쓰자. 좋아요. 세 번째는 여러 개 다양한 경험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실제 너무 지원 분야 생뚱맞은 경험은 지원서, 자소서에 있지 이력서에 쓰는 게 맞는데 자소서는 오히려 부각시키지 말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 4번은 실패 경험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패 경험은 우리가 아는 유명하신 분 다 실패 경험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가다가 쫓겨나죠. 그 픽사 갔다가 다시 애플 갔죠. 이순신 장군 잘 나갔다가 백의 정군하죠. 영화나 드라마도 다 저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가다가 망하고 이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 실패 경험이 의미가 있다는 거. 왜? 지금 기업 환경이 똑같습니다. 기업 환경이 예전에 계속 성장을 추세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하다가 실패를 겪고 이렇게 계속 이런 굴곡을 갑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한 잘하는 친구보다는 실제 보면 다양한 스토리, 실패 경험도 해본 친구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던 거냐, 저 실패 경험을 쓰는 것은 괜찮다. 단, 두 가지는 안 된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나 몸이 아팠지만 지금 마라톤 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안 쓰는 겁니다. 쓰면 안 됩니다. 왜? 걱정합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때까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대학교 입학해서 여러 활동하면서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대학생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스토리는 빼자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나를 상품하고 나를 파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쓰지 말자. 이건 뭐냐?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교수님 추천으로 인턴 할 때, 이렇게 쓰면 필요는 없죠.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인턴 할 때,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보다는 제가 찾아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했습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맞죠? 알게 되었고 보다는 확인하였고 이런 식으로. 꼼꼼합니다 보다는 치밀합니다, 세밀합니다 이런 식이 더 낫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라고요. 그다음 8번이 중요합니다. 8번은 뭐냐면 취업은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잘한다를 증명하는 게 스펙이었지만 이젠 잘한다를 증명하는 게 무조건 스토리,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잘한다 장점이라면 경험 에피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반대로 경험 에피소드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뭐 경험을 찾아보니까 과대표 동아리 회장 이런 거만 했어. 그러면 내가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대표 체육대 뭐 동아리 회장을 통해서 쾌활하고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주 쓸 때는 상황 설명이 깁니다. 우리는 뭐 경영학 개론 시간이었는데요. 그때는 팀 프로젝트였는데요. 팀원은 5명이었고 이런 게 상황이나 과정 설명, 생각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미안하지만 그거 안 궁금해요. 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줄이시는 거예요. 과 대표였는데 체육대 A 경영학 개론 시간에 조별 과제였습니다. 제가 리더였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이렇게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보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과거 경우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이게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되면 첫째 이렇게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자.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적기가 힘든데 그걸 제가 좀 쉽게 풀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자꾸 글로 적으니까 우리가 적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네이버 갔다가 네이버에서 뭐 단어 찾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도 야 프로야구 그 청백전 안에 그 하이라이트 볼 거예요.
여자친구들은 하다가 저 내가 전에 봤던 원피스 같더니 클릭해서 쇼핑몰 가요. 그래서 자소서 부담만 가집니다. 그러면 적지 말고 정리해 보자고. 정리.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특정 회사에 질문 있으면 저렇게 질문을 가져와도 돼요. 없으면 질문 없어도 저 질문 안 가져도 되겠죠. 그래서 워드나 엑셀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은 해야겠죠. 좋아. 그래서 자 4학년 때 과대표 체육 때 얘기해야지. 좋아. 상황 설명해 줘야 되는데 상황 설명은 길게 할 필요 없다고. 한두 문장이 됩니다. 2학년 애들이 말을 안 들었어. 좋아. 그 다음에 노력과 행동은 좀 많이 적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2학년 과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했고 2학년에 눈높이 맞는 종목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당연히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체육대 2등 했습니다. 그럼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습니까? 예. 남다른 리더십을 제 장점.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잖아요. 글로 쓰는 건데 좋죠. 그러면 끝났어요, 자소서는. A와 E를 이으면 됩니다. A와 E를 이으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뭐냐? 4학년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을 제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했고,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까지만 얘기하면 자소서잖아요. 요거 그대로 얘기하면 면접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력과 행동을 가장 많이 적어야 된다. 요것만 좀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에서는 가장 안 되는 부분만 얘기할게요. 정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이 지원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왜? 다른 항목이 없다면 지원 동기만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작용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원 동기에서 쓰면 안 되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래 솔직히는 돈 벌고 싶은데 그게 뭐 얘기하기 좀 애매해서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많으세요.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거 기업을 욕하지 말고 여러분 선배들을 욕해요. 선배들이 너무 많이 써서 기업이 안 믿습니다. 이제는. 안 믿다는 거. 그럼 좋아. 그러면 어떻게 쓰냐? 그거 안 된다.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건 아니다. 두 번째. 저의 적성과 저의 비전과 일치입니다. 잘 모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개인적인 친분 쓰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30년 동안 현대차에서 근무하시는 현대차에서 이거 청탁이잖아요. 근데 중견 중소는 됩니다. 예. 제가 SL 공장 옆에 살았어. 삼촌이 자동차 부품업계에 있었어. 이렇게 됩니다. 왜? 중견 중소는 우리 회사 인연인 친구가 조금 더 오래 다닐 것 느낍니다. 네 번째, 최악의 지원 동기는 쓰지 말자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손은 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원 동기의 핵심은 잘할 수 있다. 뽑혀야 될 이유를 적는 겁니다. 좋아.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풀어줄게요. 이걸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면 서론은 왜 다른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인지 안 적어도 됩니다. 왜? 그거 묻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CJ, 삼성 베트남에 있는 CJ그룹이나 현대차 글로비스는 왜 다른 회사가 아닌지 우리 회사인지 적으라는데 좋아. 안 적게 됩니다. 그러면 제발 네이버 가서 검색하지 말고요. 회사명, 그 다음에 직무. 내가 품질 관리하면서 마케팅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품질 관리, 장점, 차별화,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신문 기사 하는데 그중 한 개 들고 나오면 됩니다. 한두 개.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꺼집어냈으면 좋겠어요. 현대차는 AB 등의 품질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회사가 정한 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직무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 개인적인 친분, 진짜 특이한 친분이에요. 뭐 제가 6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론을 쓰는데 이 서론은 어떠한 경우도 2문장 이내만 적자고요. 2문장. 왜? 만든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본론이 진짜 중요합니다. 본론은 뭐냐? 아까 했듯이 잘할 수 있다. 뽑혀야 될 이유라는 거. 근데 좋아. 이거 잘할 수 있다. 뽑혀야 될 이유는 회사가 아니고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잘할 수 있다. 그럼 직무를 잘할 수 있다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공부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죠. 근데 전공이 같다고 전공을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AB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거 되겠죠. 두 번째 경험도 있습니다.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 거기에 관련된 인턴도 있고요. 현장 실습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간접적인 경험은 있죠. 과대표에서 리더십도 있고요. 롯데리아에서 고급도 잘합니다. 여러 개면 여러 개. 성격 이걸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론에 적으라는 게 다른 항목이 다 적었습니다. 그죠? 왜? 이거는 결론 파트입니다.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다른 항목 못 본다면 이거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만 핵심적으로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에다 적는 겁니다. 좋아. 근데 이게 따라다니는 한도 있거든요. 지원 동기를 쓰고 나면 꼭 입사 후 포부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입사 후 포부는 초보 수준도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 올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수 수준은
업무 관련 자격증도 달고 기회가 되면 MBA 돼가고 대학원도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수로 쓸 것 같으면 초보로 주세요. 중수 보면 일 안 하겠답니다. 그럼 우리는 고수나 달인의 경지로 가야 된다. 좋아. 이건 어떤 목적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목표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당 직무를 선택한 직무의 목표죠. 제가 마케팅, 내가 생산관리 지원하면서 저 10년 후에 해외 가겠습니다.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직무 관련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1년, 3년, 5년, 10년 나눌 필요는 없다. 왜? 1년, 3년, 5년, 10년을 나눌 수 있는 회사는 롯데그룹만 돼요. 롯데그룹은 입사 후 10년 후 시나리오로 돼 있거든요. 그럼 좋아. 그렇게 안 나누면 어떻게? 대기업은 10년 후, 중견은 5년 후 목표가 좋습니다. 근데 목표는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예, 현대차량에서 프렌트 운영 잘하겠습니다. 보다는 육공장 아반떼나에서 품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 삼성전자, 예, 휴대폰에서 실제 보면 하드웨어 안테나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타겟을 정해야지만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찾아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액션 플랜 어떻게 달성할래를 적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입사 후에 할 거. 지원 동기는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하는 거고 이거는 입사 후에 할 겁니다. 그럼 예. 실제 보면 예. 그래서 KB국민에서 영업 잘하기 위해서 예.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금융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걸 적어. 근데 그거 적으라면 이제 걱정해요. 왜?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근데 미안하지만 현직자도 정답 못 적습니다. 틀린 답변 적어도 돼요. 여러분이 입사 후에 어떤 거 하는지 알고 있는 요 뉘앙스만 남겨주면 된다.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자기소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인데 면접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면접이 굉장히 진화되고 다양화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면접은 실제 보면 여러 형태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면접이 다양한 형태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근데 들어온 이유는 뭐냐? 왜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인성적인 면만 물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대기업은 다양한 면접 툴이 쓰이고 그다음에 중견 중소들은 일부 면접들이 두 번 해더라도 인성 면접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자. 그리고 NCS로 들어오면서도 NCS뿐만 아니고 구좌 면접 형태로 가 있습니다. 구좌 면접 형태라는 건 어떤 형태냐? 예전에는 1차원적으로 하나의 질문 주고 답변 듣고 하나의 질문 주고 답변 찍고 이런 형태인데 이제는 뭐냐? 하나의 질문 듣고 추가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이제 압박 질문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구좌 면접은 이제 하나의 질문을 계속 꼬리꼬리 무는 면접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산에서 실제 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1차원적인 답변을 너무 외워오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한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면접의 가장 전통적인 거는 이겁니다.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게 이겁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서 거짓말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저 고양이가 가지고 있듯이 강한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 자신감이 가장 부족할 겁니다. 왜? 내 옆에 친구는 나보다 항상 말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당당한 답변을 그냥 과감하게 하면 그게 충분한. 왜?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있다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짱구 아빠인데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이 아이씨 출신 학교는 와세다 대학이랍니다.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이 아이씨가 비슷한 우리나라 아이씨들입니다. 이 아이씨 알죠? 직업이 뭔지 모르시죠? 그죠? 백수로 알고 있는데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씨 좀 스토리보드에 가면 이상해요. 둘리는 북극에서 빙하에 얼어서 유빙이 돼서 떠돌다가 한강변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깨트려진 집이 이 아이씨 집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이씨 그러면 한강변에 단독주택이죠. 그 다음에 마당 있죠. 잔디가 깔려있고. 잔디는 아까 마당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방이 꽤 많습니다. 이상한 애들이 와서 삽니다. 근데 얘들이 사고 치면 이 아이씨는 다 합의해주고 합의금 주고 있습니다. 평안 폐사원 백수는 또 아니겠죠. 맞죠? 그걸 생각해요. 한강변에 단독주택이고 마당이 그 정도고 방이 그 정도다. 죄송하지만 그 집 한 채만 최소한 50억에서 100억이겠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에서의 핵심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접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근데 이걸 못합니다. 실제. 왜 그 질문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핵심 역량과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예, 마케팅의 핵심 역량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마케팅은 가장 중요한 게 고객 서비스 마인드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근데 면접관이 그걸 몰라서 물었을 거야.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거는 핵심 역량 이거고요. 이유는 이거고요.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했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꾸 질문하고 나를 답변하고 이런 걸 자꾸 해봐야 된다. 근데 연습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그다음에 복장이나 이미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엄밀해서 복장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거의 90%인데 중요하지 않다는 분이 한 10%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분이 인사팀이나 면접관 출신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복장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거나 과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 안 할게요. 지나치거나 과도하지 않는 거 어떤 거예요. 너무 타이트한 남자친구는 양복이라든지 흰 양말은 없는데 발목 양말을 아주 매는 거 아니죠. 여성 친구들은 너무 스커트 길을 평소처럼 하면 서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단정하게만 가면 된다. 정도만 이해를 할게요. 그럼 좋아. 면접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 첫 번째는 너무 완벽하게 다 보여줄 거는 마인드를 좀 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면접 5개 질문하면 20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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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긴장해서 이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40점이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부터 면접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면접관 입장은 어떨까? 여러분이 처음에 긴장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답변 하나 때문에 당락이 뒤집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편하게 가서 편한 마음으로 답변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자소서 2갈씩이라는데 면접도 2갈씩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경험부터 먼저 얘기하고 답변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 예, 대학교 2학년 때요. 이런 게 있었는데 막 설명하기 싫어합니다. 그럼 면접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면접관을 따라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뭡니까? 예, A 경험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고 나서 설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세 번째는 대기 장소나 출입문 모든 게 면접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면접 대기 장소는 인사팀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분들은 채점의 권한은 없지만 코멘트는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대기 장소부터 회사 들어갈 때부터 주의하고 나올 때까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다 인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선배들의 살아있는 교훈이나 면접 후기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엄밀해서 취업갑에서 흔히 하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되냐. 아 참조해야지 이러는데 죄송하지만 거의 8, 90%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면접관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설마 그 면접이 그것 때문에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면접이라는 걸 좀 생각하고요. 8번은 이제 원래는 다대다로 질문하거나 이러면 순서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근데 갑자기 던져놓은 질문.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나시는 분 먼저 답변해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먼저 답변해 보습니다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뭐 인사팀 조사에는 2번째 답변하는 친구가 좋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인사팀은 면접관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왜냐 첫 번째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좋아. 했는데 앞에서 내가 할 말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용어 면접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뒤집으면 됩니다. 다 A라고 했으면 저는 B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있습니다. 이러면 근데 그런 강심장 없죠. 그럼 어떻게 나누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같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른 생각합니다. 제 논리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추가 설명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토론 면접에도 그 말투가 그대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말 모르는 거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면접관은 전문 지식이나 이론적인 것도 묻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렇다고 모른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 자세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볼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다만 쿠션은 됩니다. 자세한 건 찾아봐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는 됩니다. 오케이? 자, 10번. 가장 기본은 지원서 자소서입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서 내가 이거는 질문할 것 같아. 죄송하지만 100% 질문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 못할 거는 안 쓰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처럼 시사화적인 이슈나 트렌드한 거, 그 회사와 연관되는 거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건 안 묻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거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논리인데 이건 여러분 논리가 없잖아. 그럼 네이버 가셔가지고 정권 탭에 가면 각 증권사가 산업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고 있어요. 그걸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12번. 짧고 성의 없는 답변 안 됩니다. 개명대 나오셨네요. 네, 개명대 나왔습니다. 해병대 나오시네요. 네, 해병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짧게 답변하면 어떤 느낌이냐. 면접관은 나랑 이야기하기 싫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끌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면접에서는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에피소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는지입니다. 그게 구체성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소서를 그렇게 쓰고 경험을 그렇게 정리해놨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리고 외우는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제발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외우려면 굳이 키워드만 외우자고. 전체를 다 외우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보는 면접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마케팅이 뭡니까? 예, 마케팅은 고객 니즈를 분석해서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요즘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은 예,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 생각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냐? 생각해봐야 돼요. 위에는 산이에요. 아래는 뭘까요? 아래는 강인하우스. 근데 강인하우스 아닙니다. 뭐냐면 사막의 연이 볼 수 있는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그죠? 담벼락이고 햇빛이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는 강인하우스가 있다. 고정관념 가지고 있어요. 취업도 스펙이다.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펙이란 단어가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인사팀에서 스펙을 통계내본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스펙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스펙을 통계내더라도 그러면 외부에 알려줄 수 있을까요? 못 알려줍니다.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스펙이 맞는지. 그죠? 두 번째, 자소서 글쓰기 아니라고요. 면접 스피치 아니에요. 스피치 강사님들이 스피치로 바꿔놓은 거죠. 스피치 아닙니다. 말 더듬거리 했을 때 저희 때는 스피치가 맞아요. 말 더듬거리면 저희 때는 떨어졌거든요. 지금 말 더듬거려도 돼요. 정확하게 의사전달만 하면 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이 없다? 내가 최초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라 통신 이런 거 좀 고정관념 벗어나자고요. 얘처럼. 얘는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벗어났잖아. 원수이는 꼭 나무만 타는 법은 없다. 새를 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 코너는 아무거나 골라도 비슷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고추장에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기업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무나 골라도 비슷하다. 근데 예전에 고르는 방식은 뭐냐? 스펙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점, 좋은 스토리, 좋은 자격증 이런 친구 뽑았다는 거. 근데 요즘은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쓴 자소서 하나, 면접에 얘기했던 답변 하나가 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디테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상황에 대해서 뭘 하냐? 스펙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디테일을 준비합니다. 디테일. 3학년 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스펙도 좀 올리는 거 약간은 올리는 거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쓸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 졸업식장입니다. 이건 제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노스페이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KBS이기 때문에 작가님이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북극 나라의 졸업식. 그죠? 굉장히 기형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 순위를 매겼다면 국가별 우리나라가 세계 2위 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좋아. 왜 이래 많이 팔립니까?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창립주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한국은 산지가 발달해서 등산을 즐겨 한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노스페이스가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저거 입고 산을 안 가고 학교로 가고 있죠? 좋아. 노스페이스의 불편한 짓이 하나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평민부터 황제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입으려고 한다. 소위 말해서 스펙을 다 올리는 전략으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다 올리면 취업이 된다면 당연히 스펙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스펙을 다 올려도 취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남들이 다 노스페이스 입으면 나는 다른 브랜드 입으면 됩니다. 맞죠? A라는 방식으로 다 준비하면 저는 B라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 현직 인사 담당자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조언해 주세요. 그러면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말 많이 못 뽑아줘서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만
도서관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도서관 앉아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펙 올리고 자격증 따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일 웃겼던 게 영업 마케팅 지원한 친구가 도서관 앉아서 유통관리사 자격증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한데 예, 영업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영업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줘. 그래서 기업이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은 뭐냐?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은 인턴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한 경험이 아니고 하루 이틀 프리마켓 이것도 된다는 거. 그죠? 일주일 판촉 판매 알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엉뚱한 걸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거창한 경험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경험 정리가 오히려 자소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지사서 제발 경험 정리 좀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지원 회사가 아니고 이제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린 그림인데 색칠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실제 보면 정부 조직 중에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보기를 위에 다 줬는데 무시하고 유튜브라고 적습니다. 이런 친구 요즘에 오히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꼬맹이 친구들 보고 굉장히 창의적이라는데 여러분은 창의적입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창의성을 너무 거창하게 해석한다는 거. 이 창의성은 거창한 게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잘해요. 왜? 기업은 그걸 목적으로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 이상으로 가면 우리 회사의 장점 묻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단점, 우리 회사가 개선하는 게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요구하는 건 하지만 그런 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협력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랑 소통했던 거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이런 거라서 좀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준비가 되면 다 도전하겠다는 이런 생각 좀 버리십시오. 준비할 것 없습니다. 기업 스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꾸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0개 회사 중에 2-3개 내고 나머지 포기했는데 이제는 10개 다 내는 겁니다. 물론 2-3개 회사는 더 꼼꼼하게 자소서를 준비하는 거고 나머지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건 뭐 참고사항이니까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소서 첨삭방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 계정. 그래서 뭐 지나가다 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이제 다시 안 하려다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1000명이 넘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뭐 보시면 저는 좀 완전 날방이 하는데 약간의 편집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컨텐츠가 직접 뽑아보고 한 걸 제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구 MBC랑 뭐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연락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인사팀 치면 제 개인 계정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나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심야 시간에 검색하다가 인물 등록 사진 보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검색하시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카톡 보내십시오. 단 새벽 2-3시에 카톡 보내면 제가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자소서 면접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험 정리를 좀 풍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